옛날 조선시대 한양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근심 많은 얼굴을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홍산파라는 이 여인은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고 홀로 지내는 노처녀였지요. 봄바람이 살랑거려도 가을 달빛이 고운 밤에도 홀로 지내는 여인이었답니다. 홍산파는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먹빛같이 짙은 눈썹,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잘록했고 긴 머리카락은 폭포수처럼 등 뒤로 흘러내렸지요. 그런 미모에도 불구하고 홍산파는 늘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홍산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왜 저리도 차가운 얼굴을 하고 다니는지, 왜 저리도 시집을 가지 않는지 궁금해했지요. 특히 마을의 젊은 남정네들은 홍산파의 미모에 넋을 잃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은 왜 저리 쌀쌀맞은 것인지 꽃같이 고운 얼굴로 늘 서리 내린 듯 차갑구려. 그러게 말이오. 말 한마디 붙이기가 겁이 나는구먼. 홍산파가 지나갈 때면 마을 여인네들이 이렇게 수군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홍산파는 고개를 더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지요. 그녀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홍산파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그녀의 어미는 마을에서 이름난 산파로 수많은 아이들의 출산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홍산파의 어미 강씨는 20살의 남편을 잃었으나 뛰어난 솜씨로 산파 일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강씨는 날카로운 눈빛과 재빠른 손놀림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해가 뜨건 달이 뜨건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산모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강씨는 매우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남편을 일찍 잃은 후로는 늘 딸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른 남정네의 청혼도 모두 거절했지요. 그녀는 남정네보다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산모들을 돕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아, 너는 이 어미의 보물이란다. 남정네들은 믿을 것이 못되니 너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강씨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홍산파는 그런 어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지요. 어머니, 또 밤중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이웃마을 아낙네가 산통을 시작했다고 하는구나. 새로 태어날 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미가 가서 그 아기를 세상에 내어줘야 하지 않겠니? 어린 홍산파는 그런 어미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미가 나가면 혼자 집을 지키며 어미의 안전한 귀가를 기도했지요. 홍산파는 어미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자랐고 자연스레 산파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제 내 나이가 16살이 되었으니 내 일을 배울 때가 되었단다. 내가 없으면 이 마을 여인네들은 어찌 아이를 낳을꼬? 너도 곧 내 기술을 이어받아야 할 터이니 잘 보고 배워두거라. 어미는 16이 되던 해부터 홍산파를 데리고 다니며 아이 받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미의 도구를 들고 따라다니는 정도였지만 차차 산모의 상태를 살피는 법, 아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받는 법까지 배우게 되었지요. 홍산파는 영리하고 손재주가 좋아 어미의 기술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특히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아기를 편안하게 받아내는 솜씨가 있었지요. 어미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 내 손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구나. 많은 아기들이 내 손을 통해 세상에 올 것이다. 홍산파는 그런 어미의 칭찬에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산파의 일을 배우면서 그녀는 여인들의 고통 또한 목격하게 되었지요. 어머니, 저 산모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다.
아이를 낳는 일은 쉽지 않단다.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새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지. 그렇게 어미 옆에서 아이 낳는 여인들의 고통을 지켜보던 홍산파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 버선을 입에 물고 생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밤새 진통으로 울부짖는 여인들, 피를 쏟으며 쓰러지는 여인들, 심지어 목숨을 잃는 여인들도 있었답니다. 한 번은 17살 되던 해, 홍산파가 어미와 함께 양반집 규수의 출산을 도울 때였습니다. 그 규수는 19에 시집와서 첫 아이를 낳는 중이었지요. 밤새 진통을 겪던 그 규수는 얼굴이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교수님이 위험해 보여요. 그렇구나. 아이가 거꾸로 나오려 하는구나. 어서 내 도구를 가져오너라. 강 씨는 필사적으로 규수를 살리려 했지만 결국 규수는 아이를 낳자마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다며 화를 내고 있었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들이니 딸이니 하고 있어? 강 씨가 소리치자 그 양반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죽다니 쓸모없는 여편네였소. 그 말을 들은 17살의 홍산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말에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어미, 저 여인은 죽은 건가요? 그렇구나. 우리 딸. 안타깝게도 저 여인은 아이를 세상에 내놓고 자신은 저승으로 가버렸구나. 그런데 왜 저 남편은 울지도 않는 거예요? 사내들은 그러니라 여인의 고통을 모르고 여인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상종 못할 것들이지. 이 사건 이후 홍산파는 남정네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반 남정네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지요. 또 한 번은 홍산파가 18살 되던 해 마을의 유명한 기생집 주인 김 씨의 딸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9의 어린 나이에 임신한 그 여인은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어머니,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아직 어려 보이는데. 저 아이는 기생집 주인의 딸이란다. 어린 나이에 남정네들에게 농락당해 아이를 갖게 되었지. 그 여인은 이틀 밤낮으로 산고를 겪다가 겨우 아이를 낳았지만 그 뒤로 몸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지요. 저 남정네들 때문에 저 여인이 이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단다. 남정네들은 자신들의 쾌락만 줬다가 여인들에게 이런 상처를 남기지. 이런 경험들이 쌓이며 홍산파는 남정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습니다. 저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게 다 남정네들 탓이지. 짐승과 다를 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홍산파는 철벽 같은 마음의 성을 쌓고 남정네를 멀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살이 되어 첫 중매가 들어왔을 때도 20살이 되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김참판의 아들이 청혼했을 때도 25이 되어 고을 원님의 조카가 구혼했을 때도 홍산파는 모두 거절했답니다. 얘야, 30살이 코앞인데 어서 시집 가야지. 내가 좋은 데를 하나 주선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시집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대체 어인일이냐. 너처럼 고운 처자가 홀로 늙어갈 생각이라는 말이냐. 어머니께서 데리고 다니신 집에서 많이 봤잖아요. 여인들이 아이 낳다 겪는 고통을 저는 그런 고통 겪기 싫습니다. 홍산파의 어미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딸아, 세상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란다. 남정네 중에도 좋은 이가 있고 부부간의 정이란 것도 있단다. 어머니, 제가 본 건 고통뿐이었어요. 시집가서 남편에게 종처럼 부림당하다가 아이 낳다가 죽어가는 여인들만 봤다고요. 홍산파의 어미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너무도 단단히 닫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 번은 홍산파가 28이 되던 해, 장터에서 한 남정네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 남정네는 탐욕스런 눈빛으로 홍산파를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참으로 고운 얼굴이구려. 이 몸과 함께 술 한잔 어떻소? 홍산파는 그 남정네를 차갑게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비키시오. 당신 같은 이와 말 한마디 나눌 생각 없소이다. 에이, 그리 차갑게 굴지 마시오. 내가 좋은 대로 모셔다 드리리다. 그 남정네가 홍산파의 팔을 잡으려 하자 홍산파는 들고 있던 보따리로 그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손대지 마시오. 당신들 같은 짐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고통받는지 아시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홍산파를 더욱 피하게 되었습니다. 쌀쌀맞은 노처녀, 남정네 싫어하는 괴팍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졌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홍산파가 29이 되던 해, 어미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노환으로 눕게 된 어미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딸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 딸, 홀로 남겨두니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래도 내가 내 기술을 이어받아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렴. 세상 모든 남정네가 다 나쁜 건 아니란다. 그렇게 어미는 눈을 감았고 홍산파는 어미의 산파이를 자연스레 이어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미가 떠난 후 더욱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답니다. 홍산파, 우리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되었으니 어서 와주시게. 홍산파, 우리 딸이 난산이라 어쩌면 좋을까? 제발 도와주시게. 이렇게 불려다니며 아이를 받는 솜씨가 점점 늘어가니 어느새 마을에서 홍산파의 이름은 어미보다 더 유명해졌답니다. 특히 홍산파가 받은 아이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 병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산파는 산파로서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꺼렸습니다. 특히 남정네들에게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았지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고 혹여 말을 걸어오면 가장 짧은 대답만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건넌마을의 홍산파 아니시오? 예, 지난번 여동생이 출산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소. 정말 감사하오. 과찬이십니다. 혹시 나중에 맛있는 차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되겠소? 괜찮습니다. 이것이 홍산파가 남정네들에게 하는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매파들이 찾아와 중매 얘기를 꺼내려 하면 대문 밖으로 쫓아내기 일쑤였지요. 아가씨, 내 좋은 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양반집 자제인데 풍채도 좋고. 나가세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홍산파는 매파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홍산파의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저리 고운 얼굴로 저런 고집을 부리니 결국 혼자 늙어 죽겠구먼. 아깝지. 참으로 아깝지. 저런 미인이 시집도 못 가고. 하지만 홍산파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지요. 홍산파는 여름이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고 가을이면 도라지나 더덕을 캐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솜을 만져 이불을 만들었지요. 그런 생활을 하며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벽 같은 마음의 성을 쌓고 살던 홍산파였지만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내가 나타났으니 다름 아닌 천하의 한량 박진사였습니다. 박진사는 양반 집안에 태어났으나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풍류와 멋을 아는 사내였지요.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희고 준수했으며
특히 여인들을 대하는 말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본래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이 높은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절세미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었지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박진사는 타고난 풍채와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사님, 오늘도 시를 읊으러 가시는 겁니까? 그렇소. 좋은 시상이 떠올라 한번 읊어보려 하오. 박진사는 시와 글씨,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는 관심이 없어 늘 한량으로 지내며 풍류를 즐겼지요. 그런 박진사의 모습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깝구나. 저리 재주 많은 사람이 출세에는 관심이 없으니. 하긴 부모 덕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그저 풍류나 즐기는 것이겠지. 그렇게 한량으로 지내던 박진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규칙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지요. 남들이 탐내는 부와 명예, 권력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 그리고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박진사의 성격은 밝고 쾌활했으며 특히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인들을 희롱하는 한량은 아니었지요. 그는 진심으로 여인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찬미하는 시를 지어 선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지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홍산파가 그를 도와준 것이지요.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아, 이런 험한 꼴을 보이게 되었군요. 홍산파는 평소와 달리 급히 손수건을 꺼내어 박진사의 코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마도 다친 사람을 돕는 것이 어미에게서 배운 본능이었을 테지요. 아가씨, 그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코피를 쏟다 죽을 뻔했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이다. 그때 비로소 홍산파는 자신이 남정네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그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박진사의 눈에는 그 짧은 순간 홍산파의 미모가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뒤로 박진사는 홍산파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인가? 달빛처럼 차갑고 맑은 아름다움을 지녔구나.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홍산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을의 산파이며 남정네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아, 그래서 그런 차가운 눈빛을 지녔구나.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깊은 상처와 따뜻함을 보았다오. 여러 번 찾아가 보았지만 홍산파는 박진사를 문전박대했지요. 한 번은 박진사가 아픈 척하며 홍산파를 불렀지만 홍산파는 그의 속셈을 눈치채고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산파이지 의원이 아닙니다. 의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하지만 아가씨,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비키십시오. 그런 수작일랑 다른 데서나 부리시지요. 그러나 천하의 한량 박진사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홍산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지요. 꽃을 보내보기도 하고 시를 지어보내기도 했으며 심지어 비 오는 날 홍산파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홍산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홍산파는 더욱 단호하게 박진사를 밀어냈지요. 어찌하면 저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박진사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습니다. 와우골 산자락에 사는 신노파를 찾아갔지요. 신노파는 마을에서 약초를 캐고 점을 치며 살아가는 노파였습니다. 신노파는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릴 적 무당으로 활동하다가 나이가 들어 와우골에 정착한 노파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노파의 약과 점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인일로 진사나리께서 늙은 쇳내를 찾아오셨으? 노파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 내 홍산파의 마음을 얻고자 하오. 박진사는 싱긋이 웃으며 엽전 꾸러미를 신노파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돈을. 대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신노파는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본 것이 오래간만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곧 냉정함을 되찾고 박진사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진사님, 그대는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이오? 아니면 그저 한때의 재미로 여인을 농락하려는 것이오? 박진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노파님, 저는 진심으로 홍산파를 사랑합니다. 그저 한때의 재미가 아니오. 제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참된 마음이오. 신노파는 박진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생각한 바가 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한번 도와주시구려. 박진사는 신노파에게 자신의 계책을 속삭였습니다. 홍산파를 유인해 자신과 만나게 할 계책이었지요. 그것은 분명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박진사는 어떻게든 홍산파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야 모르지요. 하지만 홍산파 아가씨가 진사님을 만날 기회는 생기겠지요. 신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사의 계책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홍산파가 남정네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지만 박진사의 눈에서 진실된 마음을 읽었기에 그를 돕기로 했지요. 다만 진사님, 한 가지 경고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요. 그때 아가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걱정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지요.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계책을 세우고 그날로 박진사는 신노파의 집에 머물며 때를 기다렸지요. 이튿날 저녁 나절 신노파가 헐레벌떡 홍산파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소. 홍씨, 어서 나와 보시게나. 홍산파는 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차갑던 표정도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달라졌지요. 무슨 일이길래 일이 급하신 거요? 시집간 내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 우리 집에 해산하러 왔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네요.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홍산파는 망설임 없이 출산 준비 손보따리를 싸가지고 신노파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비록 남정네는 싫어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여인을 돕는 것은 홍산파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진통이 심한가요? 아주 심하다오. 딸아이가 아파서 견디기 힘들어한다네. 아이의 위치는 어떤지 살펴보셨나요? 그런 것까지는 내 잘 모르겠네. 내가 산파는 아니니. 홍산파는 더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숨이 차도록 빠른 걸음으로 신노파를 따라갔고 그들은 산허리를 돌아 초가삼간 외딴집 살인문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앓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배야. 홍산파는 잠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어쩐지 여인의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녀는 산모를 돕기 위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산파가 방 안에 들어서자 이불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산파는 허리춤에 매달았던 작은 등잔에 불을 켜려 했지만 방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할멈,
촛불을 켜든가 호롱불 심지를 좀 올리세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네요. 아이고, 우리 집에 초는 없고 호롱불 심지를 올려볼게요. 신노파가 호롱불을 만지작거리더니 가물거리던 호롱불마저 꺼져버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노파와 박진사가 짠 계략의 일부였지요. 하지만 홍산파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 초를 구하러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아가씨는 우리 딸 좀 돌봐주세요. 신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진 홍산파는 긴장했지만 산모를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손의 감각으로 산모의 상태를 살필 수 있었으니까요. 깜깜한 방에서는 출산통을 겪는 듯한 신음 소리만 들렸지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홍산파는 더듬더듬 이불 속으로 두 손을 넣어 산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늘 그렇듯 먼저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런데 배가 생각보다 부르지 않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들어있는 산모의 배는 단단하고 볼록했는데 지금 만져지는 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위치가 이상하군요.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홍산파는 어쩔 수 없이 호치마를 걷어 올리고 산부의 아랫도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성한 숲 같은 곳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홍산파는 깜짝 놀랐지요. 이날 이때껏 수많은 아기를 받아봤건만 이번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번개로 벤 아이인지 손이 닿자 홍산파의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숨이 가빠지며 아랫도리가 힘이 빠지고 등줄기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무엇인가를 만지던 홍산파가 또 한 번 놀란 것은 도대체 어느 부위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머리이기엔 너무 작고 손이라기엔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발이라기엔 발가락이 없었지요. 양수가 묻어 미끈미끈한 것을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알 길이 없고 홍산파의 몸만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홍산파는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출산을 도왔기에 이것이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옆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 홍산파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느새 산부의 손이 홍산파의 허벅지를 더듬다가 아래에 다다랐건만 홍산파는 비몽사몽간에 내가 왜 이러지를 주문처럼 외며 눈을 감고 쓰러졌습니다. 출산한다며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던 신노파의 딸이 재빨리 홍산파의 치마를 올렸습니다. 신노파의 딸이라고 누워있던 것은 바로 박진사였지요. 홍산파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각에 그녀의 몸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반응하고 있었지요. 평생 남정네를 멀리하던 그녀였지만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박진사의 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방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 바람이 휘몰아치며 방 안의 어둠을 흩트렸지요. 홍산파 아가씨, 큰일 났어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그 소리에 홍산파와 박진사는 깜짝 놀라 흩어졌습니다. 방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의 김서방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온통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지요. 김서방, 무슨 일이오? 홍산파는 당혹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 비가 내려 개천이 범람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아래쪽은 이미 물에 잠기고 있어요. 게다가 이 씨네 며느리가 지금 해산을 하려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 위험해요.
홍산파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지요. 자신의 다리 사이에 있는 것은 산모가 아닌 다름 아닌 한 남자, 그것도 박진사였습니다. 홍산파는 황급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지요. 내 산파 도구가 있는 집에 먼저 들러야겠소. 이 씨네 며느리가 있는 곳이 어디요? 마을 남쪽 끝 이신의 초가요. 하지만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김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발밑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제 방이 무너진 모양이요. 빨리 높은 곳으로 가야 해요. 김서방이 외쳤습니다. 홍산파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요.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달아나고 있었지요. 산파 아가씨, 이 씨네 며느리가 아직 그 집에.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산파는 망설임 없이 물살을 가르며 마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요. 홍산파, 어디 가시오? 뒤에서 박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홍산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위험에 처한 산모만이 있었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홍산파는 겨우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급히 산파 도구를 챙겨 보자기에 싸서 머리 위로 높이 들었지요. 이제 이 씨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물은 이제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지요. 몇몇 초가집은 이미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간 이 씨네도. 홍산파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산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옆에 나타났지요. 박진사였습니다. 같이 가겠소.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오시오. 당신, 왜? 말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서두릅시다. 박진사는 먼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앞의 길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지요. 홍산파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둘은 힘겹게 물살을 헤치며 이 씨네 집에 도착했지요. 집은 아직 완전히 물에 잠기지는 않았지만 물은 계속해서 차올라 문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위험하오. 빨리 산모를 옮겨야 합니다. 박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안에서는 산모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이 씨 며느리가 커다란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옆에는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산파님, 도와주세요. 아기가 곧. 산모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위험해요. 더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홍산파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가 이 상태로. 내가 지게에 지고 업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박진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지게를 지고 산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산모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박진사는 단단히 붙잡고 일어섰지요. 마을 뒤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면 물이 닿지 않을 거예요. 홍산파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산파 도구를 든 채 앞장섰습니다. 박진사는 산모를 지게에 지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그들은 점점 높아지는 물을 헤치며 마을 뒤편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사납게 불어댔습니다. 홍산파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산길을 따라 겨우 올라갔지요.
그들이 산 중턱의 넓은 바위 아래에 도착했을 때 산모의 진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여기서 아이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홍산파가 말했습니다. 바위 아래는 비와 바람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조심스럽게 산모를 내려놓았고 홍산파는 급히 산파 도구를 펼쳤지요. 진사님, 시어머니와 함께 저 편에 가 계시지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 일입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모의 시어머니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홍산파는 산모의 상태를 살폈지요. 아이가 거꾸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난산이 될 것 같습니다. 홍산파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모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산통은 계속되었지만 아이는 나오지 않았지요. 산모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홍산파의 얼굴에도 초조함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이대로라면 홍산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난산을 도운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험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도구도 없이 위험한 난산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지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산모는 거의 의식을 잃을 듯했고 홍산파도 지쳐갔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고 산 아래 마을은 거의 물에 잠겨 버렸지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홍산파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다가왔습니다. 포기하실 건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홍산파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께서도 이런 경우에는 두 목숨을 다 구하기는 어렵다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소. 박진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본 홍산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소. 당신이 그토록 많은 생명을 살려낸 것은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오. 홍산파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저 아래 마을이 물에 잠겼어도 우리는 여기 있소.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버티고 있소. 그리고 당신이 있소. 내가 본 가장 강인한 여인 홍산파가. 그의 말은 홍산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산모를 바라보았지요. 산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배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소? 홍산파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제 지시대로 산모를 부축해 주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시오. 박진사는 곧바로 홍산파의 조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모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홍산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가져다 주었지요. 시어머니는 산모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홍산파는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아이의 위치를 바로잡으려 시도했지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말하면 힘을 주세요. 홍산파가 산모에게 지시했습니다. 산모는 마지막 힘을 내어 홍산파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박진사는 산모의 등 뒤에서 그녀를 지탱해 주었지요. 이제 힘을 주세요. 더 강하게. 산모의 비명이 바위 아래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홍산파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산모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지요.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홍산파는 아이를 산모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박진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홍산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조금 지친 것뿐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했다면 두 사람 다 위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해냈소. 홍산파는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지요. 당신, 왜 그렇게 도와주었소? 처음에 그런 속임수를 썼으면서. 박진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오.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실이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에 어떻게든 당신의 마음을 얻고 싶었소.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얻는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맞소. 그건 내 실수였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었을 뿐이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오. 홍산파는 문득 박진사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지요.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소? 그동안 산모와 아이를 살펴보겠소. 홍산파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비틀거렸지요. 조심하시오. 박진사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홍산파는 그의 팔에 의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진사님. 그것은 홍산파가 처음으로 박진사에게 예의를 갖춰 한 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미소를 지었지요. 자, 이제 휴식을 취하시오. 내가 산모와 아이를 살펴보겠소. 홍산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점차 잦아들었고 산 아래의 물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지요. 산모와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 옆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홍산파는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진사는 바위 입구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직 안 주무셨소? 홍산파가 물었습니다. 박진사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변을 살피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홍산파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사의 옆에 서서 함께 밖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지요. 물이 많이 빠졌군요. 홍산파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아침이 되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홍산파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진사님,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니까. 하지만 당신의 말이, 당신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박진사는 홍산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요. 나는 그런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소. 홍산파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아직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일로 당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당신이 나를 알아가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오. 홍산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미소였지만 그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이제 조금 더 쉬시오. 날이 밝으면
우리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야 하니까.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홍산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지요.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산모와 아이를 조심스럽게 모시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요. 사람들은 홍산파와 박진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산모와 아이를 구한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 일 이후 홍산파는 박진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한량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의 문은 조금씩 그에게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 박진사는 홍산파에게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홍산파를 강요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었지요. 박진사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더 이상 화려한 의복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검소한 차림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지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재를 구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홍산파가 멀리 떨어진 마을의 산모를 돕기 위해 밤길을 떠나야 했을 때 박진사가 호위하며 함께 갔습니다. 홍산파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박진사가 멀리서 따라가겠다고 하자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던 홍산파는 갑자기 눈앞에 우산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진사가 자신의 옷은 다 젖으면서도 홍산파에게 우산을 씌워준 것이지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비를 맞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감기에 걸릴 수 있어. 그러면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 홍산파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고 결국 박진사의 우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시작이었지요. 어느 날 밤 홍산파는 난산으로 고생하는 산모를 돕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밤길은 어둡고 무서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걸었지요.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시오? 홍산파는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커다란 짐승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큰 멧돼지였지요. 에구머니나! 홍산파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박진사가 나타나 멧돼지와 맞섰습니다. 물러서시오 홍산파. 내가 막을 테니. 박진사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멧돼지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당신이 왜 여기에?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위험할까 염려되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소. 홍산파는 박진사의 상처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박진사의 상처를 싸맸지요. 괜찮으세요? 너무 깊은 상처인 것 같아요. 당신이 다치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소. 그 말에 홍산파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박진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 주었지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한 일은 작은 것이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홍산파는 점점 박진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홍산파는 박진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진사님, 그동안 제가 남정네들을 믿지 못하고 멀리했던 것은 너무 많은 여인들이 남정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는
그저 당신의 미모에 반해 다가갔지만 점점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씨의 진정으로 반하게 되었소. 나는 당신이 여인들을 돕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산파는 박진사의 청혼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조용히 혼례를 올리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박진사는 홍산파가 산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고 홍산파는 더 이상 남정네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홍산파는 자신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진사님,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홍산파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이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니. 박진사는 홍산파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홍산파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을 알아차렸지요. 무슨 걱정이 있어? 저는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는 것을 봐왔어요. 두려워요. 홍산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산모들의 고통을 지켜봐 왔기에 자신도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리다. 그리고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아이를 낳는 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소? 그래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당연하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리다. 박진사는 홍산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세심하게 홍산파를 보살폈지요. 그는 최고의 산파들을 미리 섭외해 놓았고 홍산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출산의 날이 다가왔을 때 홍산파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산모들을 도와왔지만 자신이 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지요. 두려워 말아요. 내가 곁에 있을 테니. 박진사는 홍산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홍산파는 진통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박진사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산파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며 끊임없이 용기를 주었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당신은 할 수 있어. 홍산파는 박진사의 손을 꼭 붙잡고 힘을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왔던 수많은 산모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지요. 마침내 힘든 산고 끝에 홍산파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을 때 홍산파와 박진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고였지요. 우리 아들이에요, 진사님. 그래.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오. 당신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겠소. 박진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홍산파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홍산파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이 남았음을 느꼈지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박희망이라 지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찾은 희망을 의미했지요.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 점점 아버지의 재주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갔습니다. 이제 홍산파는 더 이상 남정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산모들과 그 남편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의 사랑과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그 고통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홍산파의 가르침은 많은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산파가 아니라 부부 간의 사랑과 이해를 가르치는 현명한 스승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 홍산파와 박진사는 달빛 아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서는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당신을 만나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차갑고 외로운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더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사가 홍산파의 손을 꼭 잡자 그녀는 그날 홍수 속에서 산모를 구했던 일을 떠올렸지요. 여보, 그때 홍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시련이자 선물이었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호롱불을 껐습니다. 박진사가 쉼없이 절구지를 해대자 홍산파의 신음소리가 온 방을 들썩이고 두 팔로는 박진사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폭풍이 지나가자 정신을 차린 홍산파는 치마끈을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산통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이래서 아이를 또 배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오해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홍산파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홍산파가 출산을 도우러 갈 때면 박진사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고 홍산파는 산모들을 도왔지요. 그들은 완벽한 팀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꼭 가방에 이것을 챙겨가시오. 박진사는 홍산파에게 우비를 건넸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홍산파는 미소 지으며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은 한때 산모를 업고 산으로 오르던 등이었지요. 몇 해가 지나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홍산파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박사랑이라 지었지요. 사랑이는 어머니처럼 아름답고 강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홍수 속에서 아기를 구한 이야기를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한 일이란다. 내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사랑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부모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지요. 세월이 흘러 희망이는 훗날 유명한 의원이 되었고 사랑이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산파가 되었습니다. 희망이는 특히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 때 의술을 베풀며 이름을 알렸지요. 그들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지혜와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홍산파와 박진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답니다. 홍산파는 여전히 산파 일을 하며 여인들을 도왔고 박진사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요. 어느 해 여름 그들은 함께 그 운명의 산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둘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고 힘찼습니다. 여기가 그때 그 바위였지요? 홍산파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구해냈던 바로 그 자리죠. 그들은 바위 아래에 작은 재단을 쌓고 화초를 심었습니다. 그곳은 그들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홍수를 함께 넘겼으니 이제 어떤 풍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요. 당신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 후로 홍산파와 박진사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답니다. 철벽 같던 홍산파의 마음도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는 녹아내렸던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남정네가 나쁜 것은 아니었으니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마음의 성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답니다. 특히 그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홍수 속에서 생명을 구한 일화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지탱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홍산파는 남정네를 경계하던 차가운 마음을 버리고 따뜻한 사랑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산파로서 더 많은 여인들을 도우며 부부 간의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쳤답니다. 이렇듯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아픔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도 진정한 사랑의 온기 앞에서는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법이지요. 때로는 격렬한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홍산파와 박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답니다.